한국 바이어들이 사실 까다로운데 구매력이 없다. 뭔가 한국엔 소비자가 아직 덜 성숙해 있다. 근데 그 말을 듣기도 좀 싫었고 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커핑 테이블에 조금 좋은 게 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바꿔놓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 다니면은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데요. 그냥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이치훈입니다. 사실 커핑 포스트에서 블랙로드로 뭔가 이렇게 바꿨다기보다 커핑 포스트는 여전히 계속 있거든요. 뭐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주로 생도 관련된 낙찰은 다 커핑 포스트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블랙로드라는 곳을 만들게 된 이유가 생각보다 좀 단순했어요. 저희 브랜드를 같이 만드는 업체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커피를 맛있으면 똑같은 거 계속 마시면 되지 왜 자꾸 새로운 거를 찾냐? 근데 딱 그 질문 듣는데 뭔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순간 저도 맛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계속 마시고 판매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거를 찾아서 소개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탐험이라는 얘기였고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쉬울 것 같았어요. 커핑 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농부들 되게 커핑을 많이 하니까 알지만은 소비자들에게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커핑 포스트라고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 커피 토스트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블랙로드라는 조금 더 쉬운 브랜드를 만들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커피를 탐험하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항해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는데 그게 굉장히 적성에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면 산다고 다들 힘들게 사는데 왜 니만 더 힘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 고민해 봤는데 저는 유독 그 일이 더 싫더라고요. 주변에 보시면 뭐 일상적인 대학 나와서 하는 일들이 견딜 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못 견디겠다 싶을 만큼 싫었었고 그래서 계속 고민했어요. 남은 인생이 더 긴데 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찾았던 게 커피였었고요. 커피를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딱 그 시작한 날에 이 커피란 타투를 몸에 딱 새기고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거 새기고 이제 계속 내 인생에서 커피 말고 다른 건 하지 말자라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았고 잘 돼 보이는 일들이 외부에는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 하려고 한 열 몇 개가 실패해야지 하나가 잘 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폐업이다. 여기 망했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거쳐온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처음 했던 것도 사실 잘 안 됐었고 맛있는 커피를 싸게 판매하면 잘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 어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망하거나 안 될 때마다 조금씩 더 나은 방법들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를 찾고 다음에는 뭐 보완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이제 새로운 게 지금 블랙로드로 사람들한테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 친구인데 그때는 뭐 호열이가 저한테 친구를 하지도 못했죠. 네, 그 당시에는 그것도 근데 또 사실 같이 일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한 적이 없었는데 저한테는 좀 은인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 가족들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왜 좋은 직장 그만두고 커피 같은 거 알바 같은 거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족보다 뭔가 저를 뭐 별 이유 없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냥 계속 같이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뭔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어느 날 호열이가 저한테 자기가 로스팅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는 남들 앞에 나서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데 계속 같이 하려면은 나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싶다. 매일 반복되지만은 이만큼 내가 했다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갑자기 로스팅을 하고 싶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로스팅을 이렇게 쭉 해올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잘하는 일들을 서로 찾은 거죠.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은인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때까지 했던 거에 경험에서 나온 건데, 예전에 한번 저희 그 대구에서 한 잔에 5만 원짜리 커피를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생주 가격이 거의 5만 원만큼 비싼 커피였는데 그냥 내려서 딱 드리니까 뭔가 미안한 거예요. 이게 맞나? 저분이 납득하실까? 심지어 원가가 5만 원 정도였는데도 저희가 마진이 없었는데도 그랬단 말이죠. 아이러니하지만은 스토리가 많아지고 하이엔드로 커피가 갈수록 오히려 카페에서 이거를 판매하는 게 이 프레임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카페라는 거는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틀일 수도 있지만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오고 베버리지를 즐기기 위해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 곳에서 15분 동안 설명을 해야 돼. 이런 커피를 판매하는 게 맞나? 그래서 프레임을 새로 좀 짜봤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전시라는 형태였고, 그래서 사실 와보신 분들이 재방문율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오히려 카페라는 틀을 좀 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 오시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자아 성찰이 컸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카페가 아니라 커피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고 싶었다기보다 카페를 제가 잘 못해서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진짜 커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저희 회사에 많았었고, 근데 커피를 하려면 글로벌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산지를 다니면서도 제가 많이 느낀 게, 되게 시작한 거는 그냥 맛있는 커피를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지방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커피를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드실 만한 분들이 지방에 분명히 있는데 많지는 않았고, 그런 커피를 저희가 이제 하려면은 10년 뒤에는 글로벌 브랜드가 돼야 된다. 한국에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브랜드가 되어서 해외에도 카페를 오픈할 수가 있고, 스페셜티 커피를 드시러 외국에서 누가 오게 된다면, 일례로 일본에 가보면, 스페셜티 카페 가보면 일본 분보다 외국인이 더 많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해외 다니면서 보면서 이제 느꼈어요. 대구에서 브랜드를 10개 만드는 것보다 더 멀리 바라본다면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서울에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오픈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제 입맛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커피는 오히려 파카마라라는 커피 좋아해요. 오히려 버번 스타일. 지금은 게이샤도 충분한 단맛이랑 복합성 있는 커피들이 많이 생겨서 당연히 좋아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는 이제 향이 좀 단조로워도 맛이 꽉 차 있는 파카마라나 버번 SL28 같은 그런 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제 완전 개인적인 선호도예요. 코빈즈 커피는 사실 저는 솔직히 특별한 그 커피들보다 그냥 일반적인 에티오피아 라인업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탁 꼽는다기보다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도 까다롭다 생각하거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적으로도 뭔가, 에티오피아는 왜냐면 양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커피가 항상 있어요. 어떤 업체들은 촥 라인업을 다 먹어봐도 못 찾거든요. 근데 코빈즈는 그걸 항상 가져오는 걸 보면서 자체적으로도 QC가 굉장히 빡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빈즈의 일반적인 에티오피아 라인업들,
사람들이 드셔보시면은 오히려 비교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아세파건이나 뭐 이게 저는 오히려 코빈즈에서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는 모든 커피를 좀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판매를 해야 되고 좋았던 거를 잘 설명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마다 기획을 조금씩 하는 편인데 그거를 이렇게 잘 살린 회사가 코빈즈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 4의 물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언제든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대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뭔가 커피 산업을 상징할 만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제 3의 물결이라는 스페셜티 커피가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뭔가 게이샤를 집중적으로 한다를 떠나서 전 세계의 어떤 커피하는 곳들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파나마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사실 저는 파나마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혹시 가보시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돈독해진단 말이죠. 근데 파나마 가보면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가면 조금은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셀럽들도 너무 많이 오고 빅 바이어들이나 뭐 챔피언들이 한두 명이 오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나라인데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느낀 이유가 지금 시대를 상징할 만한 커피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더 좋아하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그 나라의 프로듀서들이 만든 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파나마의 때루아보다는 파나마의 에스메랄다 농장주의 그 한두 사람이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에 가서 이런 설명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더 좋은 거를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서 조금 작게 리미티드로 팔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에이 그러면은 야 우리 가성비 좋은 이거는 니다 안 사갈 거냐? 이것만 사갈 거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게니오데스 이런 걸 사려면 게이샤를 이만큼 사야 돼. 근데 파나마는 그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5kg만 사도 네가 이거를 살 수 있으면은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느낌이 되고 한국에 그게 또 잘 맞아요. 지금 로스터들이 다 작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커피라도 네가 200kg 사가야 뭔가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보다 좀 비싸도 5kg만 사가도 된다면은 저희 로스터에도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파나마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커피를 참 낙찰받기까지도 판매하기까지도 끝없는 난관이 많았었는데 공식적으로 2021년부터 이 커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kg에 얼마 정도였죠? 1kg에 거의 1,900만 원 돼요. 그때는 대만이랑 두바이랑 이런 정말 비싼 커피 판매하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 갔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냥 교육할 때만 얘기했어요. 혹시 게이샤 커피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 다들 한 잔에 5만 원이요? 뭐 하면은 제가 1kg에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미쳤다, 누가 마시냐? 그러면 대만에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그냥 교육에서만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사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있죠. 파나마나 어떤 나라를 가보면은 한국 바이어들이 사실 까다로운데 구매력이 없다. 뭔가 한국에는 소비자가 아직 덜 성숙해 있다. 근데 그 말을 듣기도 좀 싫었고 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커피 테이블에 조금 좋은 게 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바꿔놓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한번 이거 한다고 뭐 바뀔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뭐 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더 비싸질 거니까 더 못 살 건데 올해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도전을 했었고 실제로 그 당시 통장 잔고가 2천만 원도 안 됐었는데 들어온 생두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질렀고 다행히
다 판매가 됐습니다. 사실 성수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그 전까지 살짝 놓쳤던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조금 놓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커피를 드셔주시는 분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많이 판매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수에 딱 오고 그렇게 구매해 주셨던 분들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카페쇼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커피를 구매해 주셨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커피를 이제 만들어야죠. 산책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처음 갈 때. 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나나는 맛이 없어가지고 욕먹을까봐 안 샀었거든요. 근데 후회되더라고요.